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는 왜 다 지역 아파트에 비해서 더 좁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대당 한 1억 5천만 원 이상 수입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선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같은 평수여도 실제 면적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집 면적을 표현할 때, 우리 집은 34평이에요. 그 집은 전용 84제곱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표현법들이 전부 집의 실제 면적을 제대로 나타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면적들의 요 개념들을 좀 알면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 전용 면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용 면적이 뭐냐면 우리 집의 순수한 면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발코니 확장을 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발코니가 굉장히 길고 두껍게 나타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뭐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이런 공간들을 뜻하는 게 전용 면적입니다. 네, 전용 면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서비스 면적이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의 면적을 표기하거나 또는 집 면적에 따라서 이제 세금 구간은 달라지잖아요. 요럴 때 그리고 분양가 이런 거에 전부 반영이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정확하게 뭐냐면 집 내부에 설치된 이제 발코니 공간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 공간을 확장공사라고 하죠. 마루도 깔고 뭐 난방도 깔고 벽에 도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처음부터 집 내부 공간이었던 것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까 전용 면적은 이 파란색으로 칠한 순수한 면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요 두꺼운 발코니 공간 요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코니 면적은 당연하게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사용 면적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전용 면적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집의 면적,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얻은 서비스 면적 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실사용 면적이 나오는데요. 자, 파란색으로 전용 면적이 있었고요. 빨간색으로 서비스 면적 발코니가 있었죠. 그리고 요 집을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의 평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집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평수여도 면적이 저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집마다 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발코니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얼마나 확장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실평수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의 본격적인 주제죠. 왜 서울 아파트는 타 지역 아파트보다 좁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발코니의 확장 사이즈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다가 폭을 1.5m까지만 만들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규제가 없으면 발코니를 정말 무한정으로 길게 만들어서 집이 표면상으로는 30평인데 실제로 100평까지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건축물 침해 규정이라고 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해야 된다. 다시 말해 법적인 상한선 대비해서 70%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해라. 다시 말해 발코니의 30%를 삭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같은 규정의 다른 항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 25%까지만 발코니를 만들 수 있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전용 면적의 30%까지만 발코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보다 더 좁은 면적의 발코니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아파트가 좁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지역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유독 서울에만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제가 생겼냐면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임기를 두 번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재임 이전 오세훈 1기라고 하죠. 그 시절에 진행했던 디자인 서울 정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가평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빽빽한 그런 아파트의 건축을 막아서 도시 미화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보면 굉장히
양옆으로 길고 약간 이런 성냥갑 아파트가 좀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소한 그런 답답함들을 유발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도시 미관을 정말 통체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는 서울시가 원하는 이 특성, 원하는 점들을 단지들에게 좀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걸 따랐을 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혜택이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발코니 삭제 규정이라는 완화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6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을 시키면 몇 가지를 충족시켰냐, 어떤 걸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발코니를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규정이 있고 건축법 규정이 있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서울시가 주장한 6개 완화 항목을 지키면 지킬수록 줄여 주겠다. 다시 말해 건축법이 허용하는 100% 까지 발코니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실제 사용 면적을 넓혀 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 완화 항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에 완화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돌출형 개방형 발코니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창문 너머는 없죠. 창문 밖으로는 이제 낭떠러지인데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바닥을 만들어서 외부에 돌출형 개방형 발코니라고 하는데요. 요걸 만들면 완화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건물 저층부처럼 대부분 이제 평평하죠, 건물들이. 외쪽으로 튀어나온 게 없고 들어도 있는데 위험수 건물의 고층부처럼 어느 집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어느 집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을 평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또 완화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벽 면률이 50% 이상일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벽면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외부에서 봤을 때 외벽에서 시멘트로 덮여진 부분이 있고 창문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멘트가 덮여진 부분이 저렇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걸 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벽면률이 높으려면 우리가 아파트 이제 외벽의 면적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창문이나 열린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어야겠죠. 그 창문을 점점 더 작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파트를 외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치한 게 이제 거실 창이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창이라 그래서 창이 사람 기준 세대 내에서 생각했을 때 발바닥부터 머리 위쪽까지 이렇게 창이 길게 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들의 경우는 반창이라 그래서 사람 허리 또는 가슴팍에서부터 이렇게 반쪽만 열리는 이 거실 창 전창에 비해서 아래쪽 반쪽 부분이 없는 요런 걸 이제 반창이라고 하는데 자꾸 요런 게 적용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네 번째로는 이제 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뭐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 다섯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순 중에 하나인데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또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래에 보시면 100% 완화 기준을 한 겁니다. 제일 아래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완화 항목 5 다시 말해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100% 이내 30% 포인트를 전부 완화해서 건축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한선까지 발코니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건데요. 사실 요게 쪼끔 재밌습니다.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규정 검토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항목들을 보시면 뭐 역사성, 공공성, 뭐 공개 공지, 커뮤니티 계획, 뭐 창의성, 지속성, 뭐 안전성, 방지 계획 이런 것들이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지 여건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소규모 단지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도행로나 조경,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단지는 단지 내에 이제 긴 땅이 적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도행로나 조경을 뭐 꾸밀 따로 쓸 뿐이죠. 그리고 그런 걸 꾸며 놔야 공개를 하든 말든 하고요.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는 대표적인 정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소규모 단지에서는 넓게 만들기 어려운 그런 항목들이잖아요. 단지 디자인도 그렇죠. 한동안은 두 동짜리 아파트는 아파트 동 올리기도 빼곡한데 거기에 어떻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아파트들을 이렇게 쫙 놓고 봤더니 대부분 우리가 흔히 동남권이라고 하는 강남
쪽, 그다음에 한강벨트의 대난수 아파트 특화 주택들이죠. 이런 것들 위주로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남 이구역이라든지 뭐 위례, 서초, 그다음에 개포 이런 지역들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주택들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밑쪽은 이제 서울 발코니 규제가 적용된 아파트고 아래쪽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타지역 아파트인데요. 우선 발코니 설치 비율도 70% 100%로 다르죠. 그래서 발코니 면적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원래는 18.39제곱미터가 나와야 될 아파트가 동일한 이제 평형이 서울에 있다면 30% 삭제가 돼서 12.87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 뒤쪽 발코니의 경우도 원래는 12.9제곱미터가 나와야 될 아파트인데 서울과 30% 삭제가 돼서 9제곱미터가 나와요. 또 최종적으로 같은 평형 아파트라 하더라도 서울의 경우는 발코니가 21.97제곱미터밖에 안 나오고요. 이게 타 지역에 있었으면 31.29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한 10제곱미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이게 평으로 해서 3평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이게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파트들은 3평씩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2026년 1월 기준으로 제가 지금 2026년 4월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전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은 5,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립평형이라고 말하는 34평대 아파트 있잖아요.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하게 되면 3평이면 세대당 1억 5천 이상 손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이게 조금 더 대형 평수로 갈수록 규제가 더 깐깐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면적이 넓은 것도 있지만 그 규제들로 인해서 84 이상의 대형 평형들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디자인 서울 정책, 발코니 삭제뿐만 아니고 요 디자인 서울 정책은 용적률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경을 한다든지 큐비트를 넓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용적률에도 특혜를 줘요. 그러면 단지 전체 사업성에 더 큰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디자인 서울 정책에 의해서 오피스 디자인 아파트로 선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분양자들은 발코니 면에서 손해인데 이 디자인 서울 정책에 선정이 안 돼서 용적률 특혜를 못 받으면 더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서울 아파트는 왜 타 지역보다 실상 면적이 좁을까?'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였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발코니를 삭제하는 규정 때문에 서비스 면적을 넓게 뽑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확장을 해도 타 지역 아파트에 비해서 집이 좁다. 이게 이유였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실상 면적이 넓은 집을 고르려면 그럼에도 이런 발코니 삭제 규정이 있음에도 더 넓은 집을 고르는 게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2009년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요 디자인 서울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는 발코니 삭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던 시절에 지은 아파트들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09년 이후에 다시 말해 디자인 서울 정책이 시행된 이후더라도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선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의 경우는 발코니 삭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여도 평면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평 내지 4평 세대당 손해를 보는 게 없다. 그러면 사실 손해를 보는 아파트에 비해서 최소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실 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였죠. 서울 아파트는 왜 타 지역 아파트보다 좁을까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